고전소설 조이 안에 최척전 지문이고 총 4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최척이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매 하인들이 기뻐했다. 자, 최척은 이 소설의 중심 인물입니다. 대청에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여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리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 시집에 온 오경은, 오경은 최척의 아내겠죠?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채 손수 물을 깃고 절구지를 했으며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을 받들고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췄다. 자, 지금 시집에 온 오경이 한 일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응을 잘한 모습이죠? 이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보다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자, 양홍의 처는 옛날에 가난한 선비 양홍이 있었는데 그 양홍과 함께 페릉산에 들어가서 평생 고생과 즐거움을 함께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포선의 아내도 역시 덕을 지닌 현무양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봤을 때 오경의 행동이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보다도 더 좋다, 나았다라고 칭찬을 했더랍니다. 최척은 결혼한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으나 다만 일찍이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최척 부부는 후사를 염려하여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함께 올라가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다. 만복사에 올라서 부처께 기도를 올리는 이유는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돼서 자식을 점지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려는 것이네요. 다음에 가보년 정월 초하루에도 만복사에 올라 기도를 했는데 이날 밤 장육금불이 오경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다. 나는 만복서의 부차로다. 너의 정성이 가상해서 기이한 사내 아이를 점지해주니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자, 만복사의 부처는 이제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죠? 이 대상은 최척 부부에게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이고 이러한 신이한 존재의 등장이 소설에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복사의 부처가 얘기하길 노력이 가상해서 사내의 아이를 점지해주니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특이한 징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꿈을 통해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은 그 달에 바로 잉태를 해서 임신을 해서 10달 뒤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었다. 과연 꿈에서 만복사의 부처가 얘기한 특이한 징표가 아이의 등에 있었네요. 그래서 최척은 아들 이름을 몽석이라고 지었다. 아마도 꿈 몽자는 꿈에서 부처를 만나서 점지해 줬으니 그렇게 지은 거겠죠?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으며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다.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날 봄밤이었는데 어둠이 깊어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쳤으며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그윽한 향기가 꼭 코끝에 스며들었다. 자, 시각적이나 아니면은 후각적이나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낭만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최척은 오경과 술을 따라 마신 후 침상에 기대 피리를 부니 그 여음이 하늘거리며 퍼져나갔다. 오경이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저는 평소 여인이 시 읊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정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오경은 마침내 절구 한 수를 읊었다. 왕자진이 피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들으려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엔 이슬이 서늘하네.
때마침 날아가는 푸른 난새를 함께 타고서도 안개와 노을이 가득해 봉도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네. 라고 하면서 삽입시가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삽입시는 오경이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래 시를 잘 읊는 줄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하였다. 자, 중략 줄거리를 보시면 전란으로 인해서 가족과 이별한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처량한 마음에 피리를 불었다. 자, 이때 전란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일어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말합니다. 이때 전쟁으로 인해서 최척과 오경이 이별해서 최척은 안남으로 갔는데요. 이 안남은 현재 베트남입니다. 베트남까지 갔네요. 그래서 지금 타국, 만리 타국에 가서 홀로 있으니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달래고자 피리를 불었는데 최척은 동방이 밝아오자 아침이 밝자마자 강둑을 내려가 일본인 배에 이르러서 조선말로 물었다. 어젯밤 시를 읽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봤으며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오경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가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읽게 되었던 것이었다. 아, 그러면 최척이 어젯밤 들었던 시는 바로 오경이 읊은 시였네요. 그리고 이 오경이 읊던 시는 이전에 최척이 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앞에서 언급한 이 삽입시는 나중에 최척과 오경이 전란에서 헤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겠네요.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망히 뛰쳐나와 최척을 보았다. 둘은 서로 마주하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고 백사장을 뒹굴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을 안정할 수 없었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자, 정말로 피가 흘러내렸다기보다는 그만큼 너무나도 만난 것에 기쁨이 커서 그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거겠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고 그로 인해서 지금 피까지 흐른다라는 과장된 표현까지 함으로써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뱃사람들이 저잣거리처럼 모여들어 구경했는데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만 알았다.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놀아보면서 소리쳐 말했다. 아,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로다. 즉 운명이다 라는 뜻이죠. 이런 일은 옛날에도 들어보지 못하였다. 최척은 오경에게 그간의 소식을 물었다. 강산 속에서 붙들려 강가로 끌려갔다는데 그때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찌 되었소? 오경이 말했다. 날이 어두워진 뒤 배에 오른 데다가 정신이 없어서 서로 잃어버렸으니 제가 두 분은 지금 아버지와 장모님을 의미하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다는 뜻인가요? 모른다는 뜻이겠죠? 두 사람이 손을 붙들고 통곡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슬퍼하며 눈물을 닦지 않는 이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최척과 오경이 행복한 시간을 지내던 시간과 그리고 이제 전란으로 인해서 헤어졌다가 다시 재회하는 그런 부분까지 담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시를 삽입하여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자, 중간에 오경이 시를 읊음으로써 삽입시가 등장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해서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2번.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을 통해 신분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앞부분에서 오경이 시집에 와서 한 일들을 여러 차례 나열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리고 무를 깃고 절구질을 하고 그리고 시아버지를 복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장면을 통해서 오경의 신분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3번 주변 인물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주요 인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게 하고 있다. 이때 주요 인물은 오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웃 사람들이 오경에 대해서 양홍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인물인 오경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가 아니라 일관되게 칭찬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틀렸습니다. 4번 감각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의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자, 지금 최척이 피리를 불 때 어떤 봄날 밤에 불었죠. 그때 미풍이 잠깐 불고 밝은 달이 환하게 비추고 바람에 꽃잎이 날아서 옷에 떨어지고 그때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고 이러한 어떤 시각적이고 후각적이고 게다가 피리 소리까지 청각적인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행동, 즉 인물이라고 하면은 최척을 얘기하겠죠. 최척이 피리를 부는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감각적인 배경 묘사 부분도 맞고 이를 통해서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는 것도 맞으므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인물 간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보여주어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지금 대화를 통해서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를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맥상 이전 사건이라고 하면은 전쟁 전을 일컬을 것이고 다른 인물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인물들 이외의 인물들, 즉 아버지와 장모님의 현재 행선지를 묻고 있는데요. 지금 본문을 보시면 제가 두 분의 안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부분을 통해서 다른 인물들, 아버지와 장모님의 현재 행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의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뱃사람들은 최척과 오경의 관계가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서 놀라워했다. 자, 지금 본문을 보시면 지금 원래는 이 둘의 관계가 친척이나 잘 아는 친구인 줄만 알았는데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돌아보면서 소리쳐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쳐 말한 것을 보면은 이상하고 기이한 일이로다 하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최척은 강둑을 내려가 자신을 다른 나라로 떠도는 사람이라 말하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냈다. 부분을 보시면 지금 그 시를 읊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조선말로 어떻게 말했냐면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급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을 자신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최척은 오경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지만 오경이 시를 읊기 전까지 이를 모른 척했다. 앞에 보시면 최척은 애초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하였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경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지도 않고 그리고 오경이 시를 읊기 전까지 모른 척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따라서 3번이 적절하지 않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4번, 오경은 가정의 구성원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고 오경이 시집온 후에 최척의 집안은 점차 부유해졌다. 지금 이 부분에서 아주 극진하게 시아버지나 이제 윗사람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척은 결혼한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다는 부분에서 부유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친척들은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고 이웃 사람들은 오경의 행실을 칭찬했다. 자, 방금 그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맞는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기역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디귿은 기역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이다. 자, 기역은 앞에서 최척 부부가 후사를 염려해서 매월 초하루에 만복사에 오르는 그 매월 초하루인데요. 이때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지도 않고요. 디귿인 그달, 즉 오경이 몽석이를 잉태한 그 달도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도 아니므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디귿과 미음은 모두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됨을 드러내는 시간의 표지이다. 디귿은 방금 전에 확인한 그달이고요. 미음은 어느 봄날 밤인데 미음의 시간은 최척이 오경과 밤에 피리를 불면서 시를 읊던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디귿과 미음 모두 과거 행위를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3번, 리을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미음은 리을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리을은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고요. 최척은 이러한 시간만 되면은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부는 행동을 반복했고요. 미음은 어느 봄날 밤인데 이러한 시간은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의 일부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리을 그리고 미음은 그 중에서 한 시점이다 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이때 인물의 행위는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부는 행위이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답은 3번이 되겠지만 4번, 5번도 한번 봅시다. 4번, 니은은 기역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주는, 미음은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니은은 정월초하루인데요. 정월초하루에는 이제 오경의 꿈에 장유금불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정월초하루가 기역, 즉 매월 초하루 때 만복사를 방문해서 기도를 드리는 그 행위가 이어지는 것을 알려주고요. 근데 미음, 어느 봄날 밤은 그런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라고 했는데 미음과 기역, 니은의 시간은 별개예요. 그래서 관련이 없다는 뜻에서 틀렸습니다. 5번, 니은과 디귿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미음은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이다. 니은과 디귿은 정월 초하루와 그달인데요. 둘 다 인물인 최척의 아들 혹은 자식을 갖고자 하는 소망이 실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된다라는 부분은 맞지만 미음, 어느 봄날 밤이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뒷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5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문제이고요. 이제 보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 최척전에는 하나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를 나타내게 하거나 이 신이한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듯 장유, 군부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언의 실현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를 활용하거나 자, 이 특이한 증거는 몽석의 등에 나타난 붉은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를 제시하거나 최척이 피리를 붐으로써 오경과 최척이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되므로 이러한 소재는 피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등의 서사적 장치들이 확인된다. 공간적 배경을 확장시키는 것은 안남이라는 베트남까지 확장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다양한 서사적 장치는 독자가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한번 감상해 봅시다. 1번. 오경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는 오경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자식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군. 네, 맞죠? 이 만복사의 부처가 오경의 꿈에 나타나서 점지해주고 있으므로 맞습니다. 2번. 몽석의 몸에 나타난 붉은 점은 사내 아이의 출생과 관련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겠군. 네, 보기를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3번. 최척이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보는 것과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은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을 조선뿐 아니라 다른 나라, 즉 안남까지 확장한 것과 관련이 있겠군. 네, 맞습니다. 4번. 오경이 들은 피리 소리는 오경이 최척을 떠올리게 하여 이별의 상황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자, 오경이 피리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오경이 최척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하여서 이제 시를 읽게 되므로 결국에 이를 통해서 이별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최척과 오경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의 해결에 따른 기쁨과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겠군.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종합해 보았을 때 네 번째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